그럼 본론으로 좀 제가 말씀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처음 도입하셨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처음 제안하셨는데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또 요즘 많이 강연도 하시고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사실은 저희들도 스터디를 하다가 알게 되고 이제 모시게 됐는데요. 지금 기본소득 공론화 적기라고 또 어떤 인터뷰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고 한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첫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분배 문제가 자꾸 이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선진국의 이제 공통된 사항인데 이게 이제 3차 산업혁명부터 그러니까 이제 기술의 변화 속도가 이제 빨라지니까 그 기술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봉급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봉급이 잘 올라가기가 어려운 오히려 이제 기계화라든지 뭐 자동화 이런 거에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90년대 이후 80년대 후반부터 사실은 OECD 이런 분석에 의하면은 분배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거를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속도가 빠를수록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하지 못한 사람 나눠지거든요. 그 양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전통적인 사회 보장 방법으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마침 이제 기초소득보장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제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겼거든요. 지난 20, 30년 동안에. 그래서 어떤 건 이제 너무 복잡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뭐 여기저기서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이렇고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게 저는 뭐 경제도 경제 제도도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복지제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만들면은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걸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또 그 마땅히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분배를 개선하는데 가장 간단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기본소득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공적 부조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공적 부조가 제일 대표적인 게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렇죠. 같은 거, 소득이 얼마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 뭐 굉장한 봉급을 받는 이런 자리가 생기면 모르지만은 뭐 웬만한 일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공공부조에 소위 그 민스 테스트 자산조사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에 그 취약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북유럽에 이런 나라 사람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우리나라는 뭐 복지제도가 당신네들에 비하면은 뭐 별로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당신의 나라는 그렇게 후한 제도를 갖는데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없대요. 근데 그 사회는 이제 주변에서는 알잖아요. 그런 걸 하면은 그 사회에서 이게 굉장히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회적 신뢰가 굉장히 높은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이제 거죠. 아시는 대로 이제 북유럽 복지국가 제도가 나라들의 경제 발전도 잘하고 이제 복지 잘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의 원인이 뭐냐? 전에 그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걸 보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사회적 신뢰입니다. 소셜 트러스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후한 복지 제도를 해도 그걸 악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나라들은 노조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그리고 정치도 그 노동당이 이제 그 뭐 한 70% 노동당이 집권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노조가 나서 가지고 임금을 깎아요.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후한 사회보장을 하고 그렇게 강한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도 잘 되고 복지도 잘 되고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실제로 복지제도 우리 현행 얼마 안 되는 복지제도지만 그것도 좀 악용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안 가거나 이런 네, 게 많다고 악용되는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겁니까? 많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2010년에 이제 지자체 무상 급식이 시작되면서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KDI에 있을 때만 해도 사회복지제도가 KDI나 뭐 보살이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책을 해서 했는데 네, 네. 요새는 이제 선거 때 이게 이제 복지가 굉장히 메인 에젠다로 등장을 하면서 하나의 이제 그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표를 얻는 수단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 정책의 합리성보다는 포퓰리즘적인 성격, 인기 영합적인 성격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문제다. 그렇게 하려면은 복지 제도를 좀 단순화하는 게 좋겠다. 단순화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셜 세이프티넷 사회 안정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유럽 국가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거기 스웨덴 같은 데 가면은 경제 활동에는 거의 정부가 간섭을 안 합니다. 자유롭게. 임금도 자유롭게. 최저임금도 있지만은 별로 뭐 지장이 없게 거의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지 해고를 시키고 필요하면 다시 쓰고 그리고 해고를 당해도 실업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네, 그거 받고 네. 또 새로운 일자리 찾아가지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경제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이제 그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뒤에 이제 든든한 사회 보장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소득 제도가 사실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은 시험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본 소득을 받으면은 그거 있으니까 그거나 받고 더 이제 놀고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게요. 아. 오히려 무슨 희망이 있으니까 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남미나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게 저소득층으로 가면은 애들 학교도 잘 안 보내거든 부모가. 네, 네, 네. 근데 애들 학교도 보내고 심지어는 애들 학교 성적도 올라간다는. 네, 그러니까 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캐나다 파일럿 스터디 같은 데는 이런 기본 소득이 되니까는 정신적으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더 건강 지수가 높아지는 병원에 가는 횟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생각했던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 제도를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자영업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 자영업이라는 게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네네. 그럼 먹고 살기 이제 그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데 네. 기본 소득이 있으니까 네. 내가 한번 리스크 테이킹을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그 파일럿 스터디 결과를 네. 보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이거 하면은 다들 뭐 일은 안 하고 다들 놀고 먹는 이래 이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주면 돼. 이제 그러는데 실제 이 파일럿 스터디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이거는 한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이 역설적으로 들리는 게 그